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4월 27일 장 마감 후에 오늘 수요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굉장히 공포셨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별로 잘 됐다. 기다리던 곡소리 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월요일 날 반상회 때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곡소리 나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스닥이 12,500도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월요일 날 해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지 말자. 그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하락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주식을 받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받아냈는지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지수가 얼마에 끝나고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뭐 마감 시황은 뭐 어디서든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주제가 그거죠.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할 겁니다. 음. 자, 잠깐 한번 보실까요? 어, 자, 다우지수가 이 정도면 진짜 곡소리 나는 거 정말. 예. 자, 첫 번째. 이 정도로 밑꼬리가 없이 폭락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악재가 있었다. 악재가 있었지만, 악재가 시장에서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이 악재로, 그죠? 이거는 투매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뭔진 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밑으로. 그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래도 미국장이 저점을 깨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다우지수는 이 전저점인 32,000원에서 32,000 중반 되는 이 지점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그런 얘기 드리면 나스닥은 이 12,500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고 또 깨져야 안 깨지고 그냥 버티고 막 그러면 더 지지부진하고 더 그러는데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 좀 더 깨져야 되나? 오늘 미국장은 개파락 출발해서 크게 깨지면서 출발하는 게 사실 더 좋은데 아시아 증시가 반등 나오고 우리도 낙폭을 줄였죠. 뭐 완전한 반등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중국 시장이 사실은 미국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중국 오늘 사회 증시도 반등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제 갭상승 출발하면 또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12,500선이 깨지면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싶다. 그거는 지수의 하단의 정점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는 악재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이건 비슷한 얘기죠. 그죠? 그럴 수도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뭐가 있었냐면요. 이거 잘 보시게 되면 지난 주말에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잘 안 보이시겠구나. 잘 보시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가 왜 폭락했느냐 여기는 이거는 다른 이유보다는 연준의 이 공격적인 긴축 그죠? 이 부분입니다. 5월, 6월 그죠? 연달아서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 그죠? 왜?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웃기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건 얘기는 뭐냐면요. 야, 최근에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은 통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였죠. 근데 5월, 6월에 있었는 7월에는 세 단계, 그죠? 75bp 인상할 수도 있다. 빅스텝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에 지난 주말에 폭락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전날에는 사실은 어,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 이슈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들이 반전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가 매력이 있어. 뭐 이러는 거. 자, 그런데 다시 빠졌습니다. 이거는 연준보다는 중국의 봉쇄 정책.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계 공장인 중국이 문을 닫는다고 쳐보세요.
그럼 중간 부품이나 뭐 이런 이 공급망에 당연히 악재가 되는 것이고, 그죠? 또 지금 중국의 봉쇄 정책이 전 세계에 예?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공급망의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죠? 그리고 뭐 사실 어떤 큰 전 세계 생산 공장이지만 사실 소비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그 영향이 이렇게 기술주 외에 업종군들 대부분을 폭락세로 이끌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 보시게 되면 S&P 500에서도 물론 얘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여기는 테슬라는 마이너스 무려 12%나 폭락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이야, 테슬라가 마이너스 10, 이건 공포죠, 공포 그 자체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이 있어. 문 닫게 생겼어. 응?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야, 그냥 다 공포예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장은 악재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연준의 이 고강도 긴축, 이거를 반영을 했다.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게 시장의 악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 것 같아.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도 지난 주말에 영향을 줬다. 거기에 빅스텝에 이어서 7월에는 야, 3단계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최근 시장에는 이미 5월, 6월을 빅스텝은 반영하고 있었던 건데, 야, 7월에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매파인, 어디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블러드, 총재의 발언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야,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건 지난 주말까지였고, 이거는 중국 영향이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했던 거는 중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거죠. 자, 상해종합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반등 나오다가 훅 밀렸어요. 어제와 다른 이유는 뭐냐? 자, 어제는 밋밋하게 보합에서 출발해서 반등 나오다가 훅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깨졌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제. 근데 오늘은 어때?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남일로 떨어졌다면 오늘은 중국 자체. 그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 약세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좀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들, 또 그런 기대감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과하다. 그래서 오늘 2%나 반등 나오는 거는 오늘 미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했어야 되느냐? 그렇죠? 기다리던, 급락이, 폭락이 미국 시장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어정쩡하게 상승 출발하거나 보합 추정이건 또 뚫겨 맞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마이너스 1.4% 급락 출발했습니다. 개파락, 소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개파락 출발하고 전약 후 강으로 가는 겁니다. 전약 후 강으로 밑꼬리로 쭉 당겼습니다. 그죠? 오늘 주식을 말이죠. 야, 첫 번째, 가만히 있는 거 잘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오늘 공포에 주식을 팔았다. 오늘 공포에 아침부터 주식을 개파락하면서 마이너스로 거의 전 종목은 다 떨어져 출발하니까 공포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출발했다. 이거는 박수 쳐줄 일이 아니라, 그죠? 예. 뭐 알아서 하시고요. 예. 자, 세 번째는 매수. 전 오늘 받아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빨아지면 좀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받아내고,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주식들도 그냥 계속 들고 가고 있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먼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변동이 큰데. 그 뭔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변동상.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정치 테마주다, 막 테마주로 막 움직이고, 뭐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지 회사인지도 모르고, 사이즈도 모르고, 그냥, 뭐,
어떤 뭐 테마에 엮여가지고 아니면 뭐 정치 색깔의 어떤 테마에 엮여가지고 어떤 정책 이런 테마에 엮여가지고 순간 막 바람이 불듯이 막 올라가는 걸 따라서 뭐 사든지 그런 주식을 했다. 그죠?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확신은 못 가죠. 그거 길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우선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확신 있고 저도 확신 있는 종목군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확신 있는 종목이니까 깨졌을 때 어떻게 장이 깨졌을 때 그 종목이 깨진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니까 시장이 깨졌을 때 어떻게 받아치는 겁니다. 예, 받아내는 거. 자,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4% 초반에 빠졌지만 쭉 당겼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은 초반에 개파락하고 물량이 좀 당연히 나오죠. 왜 나옵니까? 겁먹은 물량도 나오고 뭐 반대매매 물량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요. 그걸 받아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오늘 투자체별 수급은 어땠느냐? 뭐 좋았겠어요, 그죠? 네. 자, 이렇습니다. 예. 뻔한 거고요. 그렇죠? 얘들이 뭐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지수대는 코스닥도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박스권 중간을 버티고 있다. 코스피는 박스권을 그죠? 지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이런 것도 있었어요. SK 하이닉스 실적이 개장 전에 나왔습니다. 뭐 잘 나왔어요. 그죠? SK 하이닉스 잠깐 한번 볼까요? 물론 저는 오늘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진 않습니다. 예, 안 산다고 했죠. 예.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자, 1분기 매출은 12조 1.5억 정도 나왔고요. 12.1조 정도 나왔고요. 그죠? 영업이익은 2.85조. 그죠? 2조 8,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로 따져보면은 뭐 16%나 늘어난 수치다. 근데 주가는 왜 안 오르냐? 오를 때가 아닌 거니까 안 오르죠. 그죠? 오히려 시가총액 1, 2, 3위 중에서 오늘 가장 주목이 됐던 건 오히려 저희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노림수가 있었다면 받아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오늘 얼마가 떨어져 출발했습니까? 마이너스 6%가 떨어져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사실 실적 전망도 좋아. 다만 좀 무거울 뿐인 거고요. 아직 때가 아닌 거. 물론 저는 배터리 주식을 가지고 2차전지 소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배터리 소재주도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가도 된다. 아무튼 이런 건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만약에 얘는 초반에 주식을 내동댕이 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참고하십시오. 오늘 시가총액 1, 2, 3 중에서는 얘가 제일 좋았다. 우리 2차전지 소재 중에 우리 쪽에서 가장 좋은 건 나노신 소재입니다. 이건 이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8만 원 이상대를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기 이 주식은 제가 아마 이때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 몇 달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8만 원 이상은 당연히 보고 있는데 목표가 없이 보유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2022년에 여기가 2022년 1월이거든요. 1월 시작. 2022년에 소재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핫한 주식으로 이 종목을 꼽았습니다. 2022년. 그동안에 다른 소재 에코프로니 뭐 LNF니 뭐 이런 거 말고 그 이유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하고요. 저점에도 제가 이날도 방송했습니다. 우리 받아쳤다고. 그리고 계속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의 주식들도 이제 그렇게 갈 텐데 아무튼 오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피곤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와 싸우고 있느냐? 시장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시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을 벗어나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시장 안에 있어야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죠. 폭락장의 주식은 예를 들어 급락장이고 폭락장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 뭐 그 나름대로 하면 되고 주식을 보유한 사람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전은 늘 왜?
이 항상 그러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면 시장이 반전 나올 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으면 누릴 게 일도 없어요. 예.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세,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시세, 시장의 어떤 주식, 주가나 이 시장의 어떤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과의 싸움을 잘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 변동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응? 예. 이거와 싸우면 안 되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시간과의 게임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의 게임. 시간과의 싸움이죠. 우린 시간과의 싸움을 해요. 그 사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가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 같은 상황, 밋밋한 상황에서는 시장이 한번 곡소리가 나야 된다. 좀 더 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서 그 기회의 타이밍을 받아쳐야 된다. 오늘은 또 받아치는 거였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한 녀석 받아치는 거. 어느 정도 받아치다가 또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랬잖아요. 예. 자, 1번. 가만히 있는 거다. 가지고 있는 거 들고. 두 번째, 물론 뭘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겠죠. 이건 나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그 다음에 받아치는 거예요. 빠지면 사는 겁니다. 매수. 세 번째는 뭐냐? 매도, 현금화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했죠. 폭락장, 급락장의 리스크 관리하는 거는 비추라고. 예. 월요일날. 자, 변동과 시세와의 싸움을 하지 마시고,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면 어딜 가나 비는 맞게 돼 있어요. 옷은 젖는다고요. 근데 그 비가 그치면, 그죠? 그리고 해가 뜨면 젖은 옷은 순식간에 말라요. 우린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죠? 자, 그 부분을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2차전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든 안 사든 전 안 사요. 왜? 난 한번 먹을 만큼 먹었어.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의 흐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식은 지금 실적 전망이나 지금 현재 수주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가는 올라야 돼요. 근데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올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거의 막 마이너스 6%는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빠지면 어떻게?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쪽이 생깁니다. 예. 이 얘네들이 그러겠지. 지금 연기금은 뭐 쉬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여섯, 13? 한 2주 정도? 그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나노 신소재. 자, 이 주식은 제가 2022년 2차전지 소재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은 주식이고, 우리 쪽에서도 지금 1등주로, 그리고 저는 2차전지 소재 중에 2등, 3등주 주식들이 있습니다. 좀 이제 길게 갈 겁니다. 다 길게 가려고 매수한 종목들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솔직히 뭐 그동안에 이름값 하던 LNF, 에코프로라인이나 뭐 SKC나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잠깐 좀 얘기해 보면 이 나노 신소재는 그 나노 입자를 다루는 그런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소재 업체입니다. 그죠? 소재 업체입니다. 얘는 이제 기존의 사업이 이제 반도체형 CMP 슬러리, 태양전지 소재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이 주식을 살 일은 없는 거죠. 저희가 일전에 얘기해 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 주식을 저희가 장기 투자, 특히 2022년에 가장 유망한 2차전지 소재 업체로 꼽았던 건 첫 번째는 이 CNT 도전지, 네, 음극재 하고 실리콘 첨가할 때는 CNT 도전지. 두 번째는 중공 실리카 이겁니다. 그죠? 이거. 근데 실제로는 얘네들도 이게 신사업이기 때문에 이 성과가 언제 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 성과가 더 빨리 날. 그죠?
원래 우리 배터리 음극지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충전 속도가 빠르다. 그죠? 그 다음에 용량, 효율. 그죠? 좋다 이거예요. 음? 그죠? 그러면서 이 지금 그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음극지하고 실리콘 여기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첨가해 사용하죠. 이때 이 첨가할 때 이 CNT 도전제 믹스해서 그러면 그 안전성이 더 뛰어나다. 근데 국내에서 이거 하고 있는 애가 얘가 유일해. 그렇죠? 예. 나노신소재가 음극재용 이제 이 음극재용 CNT 도전제 그죠? 예. 요걸로는 이거 실제로 상용화한 애들은 얘네들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좀 묻혀 있다가.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중공 실리카 요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코팅막 소재인데 그죠? 예. 코팅막 소재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 시장에서 이 중공 실리카는 원래 과거에 우리죠 뭐 MLCC처럼 무라타하우스나 뭐 이쪽이 일본 애들이 이제 거의 독점을 하던 건 이제 삼성전기가 그죠? 이익권으로 올라오면 했잖아요. 근데 이 중공 실리카도 일본 애들이 다 독점하던 건데 그죠? 이거를 나노신 소재가 국산화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사실 작년에 이미 이 주식은 이렇게 오를 때 거의 뭐 9만 원, 10만 원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 증시가 빠지면서 뭐 이렇게 좀 내려앉았는데 이렇게 좀 어두운 시기에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다가 최근에 뜨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애는 바로 얘입니다. 그죠? 얘. 자, 8만 원 이상대. 뭐 당연하겠지만 뭐 시장에 어떤 뭐 충격이 있으면 또 못 갈 수도 있죠. 또 늘어질 수도 있고. 예. 하지만 저희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바뀌는 자리 정도를 미전으로 좀 보고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얘가 어느 정도 또 오르고 하면 제가 제2에서 후속 그동안 뭐 얘기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얘기 드렸던 애들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자, 엔터주. 저는 오늘 이 엔터주를 받아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YG 엔터 같은 것도 받아친다라고 그랬습니다. 받아친다. 오늘 얼마가 빠져서 출발했느냐? 마이너스 2%, 3% 해갖고 아침에 마이너스 3% 넘게 좀 빠졌어요. 자, 이거 그냥 받아치시라고 그랬어요. 왜? 만약에 또 떨어지면 어떡해? 난 받아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기다릴 거예요. 왜? 이 저점도 잡았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 오늘 YG 엔터도 이건 매도를 하면 안 됐던 거예요. 받아치든지 가만히. 하이브도 오늘 전략 국강으로 돌렸으면 3일째 지금 이 가격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JYP도 오늘 플러스로. 그렇죠? 뭐 이런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가 또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게 있습니다. 한두 개만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동차 라인 있죠. 현대차 라인. 이건 제가 꾸준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오늘 실적 발표한 애 중에 한미아품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죠. 그죠? 네, 좀 이따 한번 얘기해보죠. 30만 원 안착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는 뭐 때문에 가야 되는지. 자, 현대차도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죠? 실적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깨질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이미 방향이 좀 바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동차, 현대차 라인 지금 현대 기아부터 해갖고 현대 글로비스, 뭐 위아도 오늘 플러스로 돌았고요. 뭐 명신이 이런 애들도 다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마이너스 출발해서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대 글로비스는 21만 원 뭐 당연히 넘을 것이고 사실 이 어딘가를 보면서 가고 있는데 자,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16만 원, 17만 원, 뭐 18만 원대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신사업을 전부 다 얘가 몰아서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의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때 16만 원, 17만 원 뭐 그리고 18만 원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20 넘어서서요. 사실 이전 앞전이 23, 4만 원인데 뭐 장기전으로는 저는 그 이상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도 매도를 안 했으면 이틀 전에 이 폭락하는 거. 솔직히 수익난 물량을 이런 흐름이면 대부분 이미 다 팔았을 텐데 그건 팔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현대차 라인은 다 보유하고 있어요. 현대위아 이건 좀 아쉽죠. 이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저가 매력도 있는데 중국의 러시아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손실폭이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펀더멘탈의 문제가 센티가 악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돌렸습니다. 자, 아까 한미약품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미약품 30만 원 안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튀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에서 특징적인 거는 그겁니다. 이 주식은 이번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죠?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하반기를 보고 있다. 한미약품의 다수의 신약. 그죠? 예. 뭐 예를 들어 일단 두 가지. 미국 스펙트럼에 이제 기술 수출했던 호중국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 그다음 또 하나가 항암신약 포지오티닙. 이게 이제 미국 FDA 요거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게 아마 하반기에 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는 뭐 아무튼 스물 최근에 바닥을 치고 가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건 이런 수급입니다. 항상 이런 걸 체크해야 돼요. 작은 주식은 얘네들이 살 수가 없어요. 얘는 대형 제약사예요. 대형 제약사. 자,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들은 계속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네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거 하나만 더 좀 볼까요?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 보세요. 여행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행주가 떨어지면 주식을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투어도 이 가장 최저점에 매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별반 파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다시 받아친다라고. 실질적으로 이틀 전 거래일에도 그렇고 전화에도 그렇고요. 오늘도 뭐 시가부터 그렇죠? 뭐 떨어지면 어떻게 또 받아치고 어느 정도 받아치면 뭐 계속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화려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2015년도입니다. 여기 2018년도입니다. 한일 관계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던 게 2018년도부터였고요. 그죠? 2019년도에는 반도체 소재 규제, 소재 수출 안 하겠다라고 일본이 으름장을 놓고 실제로 우리의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주겠다 했는데 오히려 지들이 뒤통수를 맞은 뭐 그런 시점이 바로 여기였는데요. 그때가 뭐 여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가격대 정도만 회복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야, 너는 여행주가 시작한 것 같아? 전 안 시작한 것 같아. 그럼 모두 투어 있죠, 모두 투어.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여기는 야, 이거는 주식시장에 더러운 세력들이 좀 루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이때 찾아보세요. 있어요. 근데 그냥 루머였어요. 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 최근에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거래가 없는 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쭉쭉쭉 보니까 야, 오늘인 것 같아. 오늘 시가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3% 떨어지고 장중에 마이너스 4% 떨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마이너스 음폭 나올 때 이 주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뭘 보고? 제가 그리는 그림은 그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여러분들은 그랬어야 된다. 그죠? 그랬어야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장의 어떤 변동과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니까. 이 시간과의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쫄지 마세요, 쫄지 마. 죽어야 산다라는 얘기, 그 명언을 남겨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예측했던 시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상황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차근히 가셔서 꼭
여러분들 이기실 수 있게끔. 그렇다고 또 한 번만 이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할 때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냥 일주일만 하다가 관두고 뭐 한 달만 주식하다가 관두고 할 거면 아무 상관없어요. 뭐 손해가 나고 팔고 뭐 손실 나서 팔아서 떠나면 되니까. 하지만 속하게 됩니다.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속하게 됩니다. 시장 안에 있어야 또 기회도 잡는 겁니다.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